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우리 작심삼일로 할 수 있을 만큼 좀 얇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와 강의로 여러분들께 제공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이제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되게 많이 반복하시더라도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요양보호사인데 뭐 이렇게 의사, 간호사들이 아는 내용인 것 같은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우리 대상자들을 저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질병을 이해해야 당연히 그분들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거고, 최상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면요, 그만큼 저희가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분이신데, 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약 먹고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면요, 여러분 무조건 119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119가 만병통치가 아니고 오는데 뭐 적어도 5분에서 10분,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이 응급처치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태까지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저희 이번에 5장 노화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노화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거는 그냥 책 그대로 나오거든요. 문장이나 단어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많이 틀려 하시고 왜 어려워하시냐면요,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반복 안 하거나 반복하더라도 이 질환 저 질환 되게 헷갈리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라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좀 쉽게 풀이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가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할 거라서, 자,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2시간짜리 강의면 좀 듣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간단하게 제1절 노화에 따른 변화, 노인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요 신체 계통별 주요 질환, 요게 거의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한 50쪽 가까이 되는,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40에서 한 50, 45에서 50페이지 사이. 그러면 요걸 갖다가 엄청 잘게 쪼개서 계통별로 뭐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이런 식으로 계통별로 쪼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강의를 들어야 하는 큰 부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66쪽 핏이고요. 자, 5단원이죠. 챕터 5번째,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노화입니다. 노화. 자, 우리가 노화는요, 불가역적이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인간 누구나 노화를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이미 발생한 질환이면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이번 시간은, 자, 여기서 노인성 질환, 또 노화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겠어요. 은근히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한 페이지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여기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노화에 따른 질환은요, 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드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질환이 걸렸어, 저것 때문에 걸렸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어떤 노화에 따른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 동반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혈압에 걸렸으면 당뇨가 또 찾아오고, 당뇨에 걸렸는데 고혈압이 또 걸렸다, 뭐 고지혈증이 걸렸다, 이런 분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식욕부진. 원래는 식욕이 많은데 식욕이 떨어졌다라든가 아니면 전신 쇠약감, 허약감이라고 하죠. 자, 요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노화에 따른 질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원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인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만성퇴행성 질환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치매. 이런 것들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르는 질환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과가 한번 발생하면 경과가 길다, 긴 터널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낳더라도 재발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거기다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도 고혈압도 그 자체로 죽는다기보다도 이게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했어요. 수분 전해질. 자, 신장은요, 우리가 콩팥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가 쭉 요 관을 따라서 내려가서 이제 요도. 그래서 이제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요도입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히 할 건데. 자,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을 여과하고 여기가 심장이에요. 그러면 혈액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고요. 혈관으로 이루어져서 다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수분. 그쵸? 수분 전해질, 요걸 담당하는 거예요, 균형. 그리고 또 의식장애, 심장수축, 신경 이상,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신장 기능도 노화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물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약물 사용할 때 신중하기도 하고 의사랑 상의하기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통 노화가 되기 전에는 한 3, 40분 있으면, 어떤 분들은 빠르게 10분, 20분 있으면 소화가 다 된 느낌, 소화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보통 노화가 되면요, 나는 먹고 나서 40분, 50분이 흘렀는데도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 이러고 한 알 더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간 기능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간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또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더디게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동시에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노화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리고 증상, 경과, 예후, 자, 이런 것들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에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가지고 초기 진단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딱 확진 못했는데 나중에 발견되는, 그랬었구나 라고 진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이런 거에도 의식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은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욕창도 잘생기고요. 골격 수축 감소로 관절도 되게 뻣뻣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 구축이라든가 이거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욕창 예방 이런 것들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축은 좀 읽어봐 주시고요. 뭔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상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혼자 못 걸어요. 누가 부축이 필요하거나 지팡이로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이 예를 들어 치료됐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뒤로도 의존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다 나았으니까 괜찮을 텐데라고 해도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되게 위축돼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아있는 기능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빠지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와상 상태는 계속 뒤에서 나온 얘기인데 누워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나빠지거든요, 상태가. 자,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경제적, 영적 측면 이런 것과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총체적 접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 2026년 3월 27일부터 하게 되는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그런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돌봄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통합 돌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통합 돌봄이요, 지금, 출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20% 이상, 국민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런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관된 이런 학문들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이 필요해서, 자, 이런 거 갖다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돌봄을 해주자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통합 돌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것 제도가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제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화에 따른 변화, 그리고 질환에 대한 거 뒤에서 이제 쪼개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오늘은, 어떤 것들, 노화에 따른, 요런 게 변화 또는 질환이 있는가, 개요, 입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